주위에 치매에 걸린 분들을 보니 혹시 나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되시죠? 그런데 무심코 국에 넣은 이것 때문에 뇌세포가 파괴되고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은 국에 넣으면 치매에 안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건강한 뇌를 유지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설탕입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참 좋아하는데요. 식당에서 먹는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집에서는 절대 그런 맛이 안 났는데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맛의 비밀을 찾았습니다. 바로 설탕을 넣었더니 입에 착착 붙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설탕을 넣으면 음식은 환상의 맛으로 변하지만 우리의 뇌는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미국 생화학 분자 생물학회 ASBMB 연구에서 설탕 섭취가 알츠하이머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쥐를 2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일반 사료와 설탕물을 먹이고 나머지는 일반 사료만 먹였습니다. 6개월 뒤 설탕물을 추가로 먹은 쥐들은 평균 체중이 20% 더 증가했고 고지혈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더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기억 유지와 학습 능력 검사에서 점수가 더 낮았으며 뇌의 베타아밀로이트 플라크 양도 2배 이상이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 베타아밀로이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쉽고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50에서 60% 정도로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이는 이상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타우, 뇌 속에 쌓이면서 뇌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데요. 이것이 알츠하이머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원래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태생부터 나쁜 녀석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좋은 단백질입니다. 타우 단백질 역시 뇌세포의 구조를 위해 꼭 필요하고 세포 내에 영양분 운반 등에 도움을 주는 좋은 단백질입니다. 다만 이것들이 제 기능을 하고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눈치가 참 없습니다. 사라지지 못하고 우리 뇌에 축적되어 생기는 병이 바로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병 중에 하나인 알츠하이머인 것이죠. 처음 연구에서 설탕을 섭취하면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많이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섭취하는 설탕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나는 국에 설탕 안 넣으니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음식에 설탕이 들어갑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각종 반찬, 과자, 식혜, 음료수, 케이크, 떡빵 등 안 들어가는 데가 없겠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설탕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설탕을 줄일 수 있을까요? 집에서 요리할 때 음식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양파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비만인 저희 애가 채소를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만 볶은 양파는 단맛이 난다며 참 좋아합니다. 특히 자장면에 볶은 양파라면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먹는답니다. 그만큼 양파의 천연 단맛이 강하다는 거겠죠. 요리 때 양파를 잘 활용하면 설탕의 사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고온의 기름에 조리한 고기입니다. 고기는 자고로 불맛이라고 하죠. 자작한 기름에 튀기듯이 구워 먹는 스테이크와 숯불에 구워 먹는 고기는 정말 꿀맛입니다. 저도 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기름에 바싹 구운 두툼한 돼지 고기를 각종 찌개에 넣으면 그 풍미가 일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온에서 조리한 고기는 당독소를 발생시켜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최종당화산물이라고도 하는 당독소는 단백질이 설탕 같은 당류와 반응할 때 생성되는 변성 단백질입니다. 대표적 음식으로는 고온에서 조리한 육류로 바비큐, 소시지 등 듣기만 해도 맛있는 음식들입니다. 쥐 모델 실험 연구 결과 당독소를 먹은 쥐가 제한 시기를 한 쥐에 반해 뇌신경을 보호한 단백질 시르투인 SIRT 수치는 감소했습니다. 시르투인의 활동성이 떨어지면 치매를 만드는 베타아밀로이드가 증가되어 치매를 발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치매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당독소 음식을 적게 섭취하여야 하겠지요. 세 번째, 기름입니다. 국을 조리할 때 육수를 내기 위해 기름을 사용하여 고기를 바짝 볶습니다. 식용유로 튀김 음식을 할 경우 평소 안정되어 있던 지방이 유해한 트랜스 지방으로 변해 우리 몸에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입니다. 스페인 바스크 대학의 과학자들은 조리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오일이 암 이외에도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식품 분야 식품화학지에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사용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섭취하는 지질엔 포화지방산, 단일불 포화지방산, 다가불 포화지방산이 들어있는데 단일불 포화지방산이
우리 몸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줍니다. 일반 식용유는 포화 지방산과 복합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반면 올리브유는 식용유보다 3배 많은 단일불 포화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혈중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어 줄 뿐 아니라 천연 산화방지 물질인 토코페롤, 스쿠알렌, 폴리페놀 등을 함유하고 있어 고혈압, 심장질환, 소화불량, 당뇨 등 성인병 예방을 합니다. 또한 올리브유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리놀레인산 필수 지방산의 일종이며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고 비타민 A, D, K와 특히 비타민 E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라면, 사리와 수제비 등 밀가루 음식입니다. 일본의 치매 전문가 시라사와 타쿠지 박사는 뇌 건강에 있어 글루텐은 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 글루텐은 보리, 밀 등에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입니다. 글루텐을 먹으면 분해되지 않는 엑솔핀이 뇌로 들어가 오피오드 수용체와 결합하게 됩니다. 이는 우울했던 기분이 좋아지고 황홀한 상태로 변하게 합니다. 달콤한 디저트를 먹고 난 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또한 이것이 중독을 유발해 지속적으로 찾게 만드는데요.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게다가 글루텐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글루텐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장내 세포의 연결이 느슨해지는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킵니다. 특히 뇌세포의 세포막 또한 약화시켜 뇌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엔 뇌세포가 죽어 치매가 발병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데이비드 펄머터의 그레인 브레인이란 책은 2015년에 번역되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는데요. 소화되지 않은 글루텐이 장에서 흡수되면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밀가루 음식을 먹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뇌의 건강을 위해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국 끓일 때 무심코 넣었던 음식이 사실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설탕, 고온에 조리한 고기, 기름, 밀가루 음식 기억나실 것입니다. 설탕 대신 양파를 사용하고 고기는 가급적 끓이거나 삶아서 섭취합니다. 식용유 대신 조금 비싸더라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라면 사리는 조금 덜 넣으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해주세요.